광운대학교 플라즈마 바이오과학연구센터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악성 암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광운학원 설립자 추도식이 20일 설립자 묘역에서 진행됐습니다. 설립자를 기리는 뜻깊은 현장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WBC 뉴스 조혜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운학원 설립자 조광훈 박사의 추도식이 지난 20일 설립자 묘역에서 진행됐습니다. 설립자의 생애를 되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4월 20일 광운학원의 설립자인 화도 조광훈 박사의 추도식이 설립자 묘역인 화도제에서 치러졌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진행된 이번 추도식은 많은 광운학원 구성원들이 참여해 설립자를 기리는 자리였습니다. 화도 조광훈 박사는 1899년 제물포의 화도에서 출생해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수학했으며 1934년 광운학원의 모태인 조선 무성강습소를 설립했습니다. 평소 조광훈 박사는 근면성실한 생활을 했으며 검소저력과 탐구 실천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족 계몽을 위해 자조자립의 정신을 함양하는 데 힘썼습니다. 추도식은 천장호 총장의 추모사, 이우재 명예교수의 추모시 낭독, 그리고 많은 광운 구성원들의 헌화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무선통신 기술을 선도하고 전자공학의 시조이자 광운학원의 모태를 설립한 화도 조광훈 박사. 오늘 추도식에서는 조광훈 박사의 정신을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KWBC 조혜민입니다. 광운대학교 플라즈마 바이오과학연구센터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악성 암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가 난치병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운대학교 플라즈마 바이오과학연구센터 최은하 교수와 나젠드라 교수 연구팀이 플라즈마를 이용한 새로운 악성 종양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플라즈마란 고체, 액체, 기체 다음의 제4의 물질 상태로 우주 생성의 기본 물질이며 생명 형성 물질입니다. 연구팀은 한양대학교 이수재 교수팀과 함께 약 7년 동안 현 독성이 있는 항암 물질을 보완하고 인류 복지를 위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체의 기원이 플라즈마이기 때문에 잘못된 단백질의 변형이라든지 암세포도 우리가 항암제의 요법을 쓰지 않더라도 그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해함으로써 플라즈마로 충분히 잘못된 세포는 원상 복귀시키고 또 잘못된 암세포도 스스로 알아서 죽게끔 유도할 수 있는 게 플라즈마이기 때문에 연구팀은 종양을 이식한 뒤에 치료법을 적용한 결과 암세포 성장 시 발현되는 단백질인 중간 마커가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nd we found that after 21 days tumor growth is inhibited up to 40 to 50%. Means almost half of the tumor is gone after this treatment. 한편 새로운 암치료법 개발로 고려대 안암병원과 경희대 임상의학센터와 업무 협력을 맺고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치유법으로 악성 종양세포를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노입자 제조와 같은 플라즈마 의료기기 사업 분야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한 암치료법 개발로 난치병 치료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광운대학교 플라즈마 바이오과학센터가 생명과학 분야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KWBC 조혜민입니다. 날씨가 점차 따뜻해지면서 노천극장을 이용하는 학우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대로 된 쓰레기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노천극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란 기자입니다. 광운스퀘어 건립공사가 한창인 광운대학교. 노천극장은 광운인들의 유일무이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날씨가 풀리며 벚꽃이 만개하자 꽃구경을 하고 야외 수업을 하는 등 학생들이 노천극장으로 삼삼오오 모여듭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떠난 저녁 시간대의 노천극장은 학생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이는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 아니라 교내 미화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수고를 배가시킵니다. 쓰레기 문제 때문에 노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수고가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뭐 먹는 건 좋은데 쓰레기통 있으니까 잘 처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 주인의식을 갖고 소중히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KWBC 김기련입니다. 길을 가다 거리에 쓰러진 사람과 마주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두려운 마음부터 앞설 것 같은데요.
지하철 1호선에서 호흡곤란 환자를 발견하고 용감한 대처를 한 광운대 학우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진주 기자입니다. 본교 경영학부 이원재 학생이 따뜻한 선행을 베푼 사례가 전해져 광운대학교를 또 한 번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4월 8일 오후 8시경 본교 경영학부 1호학번 이원재 학생은 지하철에서 호흡곤란을 동반한 간질 증세를 보이고 있는 승객을 발견했습니다. 학생은 곧바로 승객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시 영무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원재 학생의 재빠른 대처로 즉시 영무원들은 승객을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저는 뭐 딱히 한 건 없고 신고만 한 거니까 간단한 거니까 뭐 그렇게 그걸로 학교에 연락 주실지도 몰랐고 그냥 신고만 한 건데 뭐 부담스럽지만 좋기도 하고 네, 뿌듯합니다. 승객의 보호자였던 최 씨는 학생의 올바르고 신속한 행동에 감사함을 표하며 본교 학생복지팀에 이 사실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앞으로도 광운대학교 구성원들의 따뜻한 선행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KWB 이진주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광운대학교 대학원에서 외국인 학생을 모집합니다. 계열과 인원에 관계없이 1차에서는 5월 2일부터 18일까지, 2차에서는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합니다. 학예 계절학기 타대학 학점교류 신청이 5월 중에 가능합니다. 동덕여대, 한예종, 상명대 등 총 7개 대학에 대한 학점교류 신청이 가능하며 각 대학별로 신청 일자가 상이하니 확인 바랍니다. 이달 10일 학생과 교수가 함께하는 공감 토크 100이 진행됩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토크쇼는 동해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오후 6시에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보통신처에서 장기 이메일 미사용자 계정을 정리합니다. 대상은 1년 2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정이고 5월 21일까지 지속 사용 의사가 없는 계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허용됩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휴일이 많은 만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나날이길 바랍니다. 저희 KWBC 뉴스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